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1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3부를 진행하게 될 저는 김도연이고요. 2부 수업 우리 윤현주 선생님이랑 잘 듣고 오셨죠? 선생님이랑 같이 3부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등학생이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맞이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한편 책임감도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수업을 통해 가지고선 첫 모의고사를 한번 멋지게 이렇게 해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여러분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죠. 여러분, 영어는요, 언어예요. 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의 주된 목적은 뭐죠?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깊은 사고나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네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익힌다는 마음으로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은 꼭 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1학년 시작하는 첫 출발에서요,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요, 하나하나씩. 다만 그렇다고 나중에 하면 되지란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해도 충분해하면서 열심히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말을 사용하잖아요. 영어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느끼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3월 학평 해설 강의 하면서 목표입니다. 네.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리세요, 여러분요. 우리말로 된 글 읽을 때 한글이 다다다다다닥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영어를 볼 때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우리말로 해석해 드릴 텐데요. 그때 머릿속으로 이미지 떠올리는 연습 의식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말이랑 영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말은 항상 수식하는 말이 앞에서 나와요. 근데 영어는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요,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문제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제 시험을 공부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할게요. 2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4번 문제가요, 다음 글의 제목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제목 찾기 문제예요. 그래서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요거는 같은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주제를 함축적인 단어로 배열한 게 제목입니다. 주제는요, 필자가 주되게 하고 싶은 내용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지문을 읽으면서 필자가 이 글에서 주되게 하고 싶은 내용이 뭐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제목은 주제를 함축적인 단어로 배열한 것이기 때문에 선지를 봤는데 이 이야기도 나왔고 이 이야기도 나왔는데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요, 머릿속으로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은 거를 탈락시키면은 정답이 하나로 보일 겁니다. 대개 오답은 범위가 너무 좁게, 너무 지엽적이게 나와요. 아셨죠? 거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물론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푸는 것이지만,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요, 이 글에서 필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소재를 좀 찾으려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재가 중심 소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정도는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요, 그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은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잡아내셔도 괜찮아요. 그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문장 읽어볼게요. In life, 삶에서요,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 말하는 내용. That too much of anything. 어떠한 것에 너무 많은 것, 조금 부드럽게 어떠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이 is not good for you.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고 말을 한대요. 됐나요? 그러면서 첫 문장에서 필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소재. 너무 많은 거. 됐나요? 너무 많은 거. 너무 많은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Not good. 좋지 않아요. 라고 지금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 느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고 나서요. 지금 이 문장은요. 필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건 아직 몰라요, 여러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랬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나는 말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They say, 뭐 people say, many people say,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전개될 수 있잖아요. 그 느낌을 잡아주시라고요. 아셨죠?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든 너무 많은 것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고 말한대요. 됐나요? In fact, 사실 하고선요. 앞문장과 뒷문장과의 의미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in fact는요, 선생님이 나중에 5부 수업에서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텐데, 앞에 말한 내용을 갖다가 맞다고 강조할 수도 있고요. 앞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야, 걔 영어 잘해. 그런 다음에 사실 걔 미국에서 학교 다녔어. 그러면은 맞다고 더 강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설명을 덧붙여서. 근데요, 걔 영어 잘해. 사실 실제로 사람들이랑은 잘 이야기 못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느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서는 맞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Too much of certain things.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죠. 어떠한 것들의 너무 많은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짧은 지문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얘가 이제 중심 소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삶에서의 어떠한 것들의 너무 많은 것은, 즉 어떠한 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can kill you.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나쁜 거에서 더 강조돼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면 했는데 이 연결어는 선생님이 조금 다른 색깔로 줄 좀 칠게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어입니다. 예를 들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드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요.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드는 표현이 나오면요. 앞에 나온 이야기가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일반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요 느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일반적인 진술 어떤 거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아 라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시험을 위해 가지고선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결어 찾는 거, 문장 채우는 거, 그리고 순서 배열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구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말한대요. 물이 하고선 그 예로요 지금요. 물을 예로 들고 있죠. 물이 has no enemy, 적이 없다고 말해요. 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생물은 없다고 말해요. 요 느낌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물은요, 모든 생명에게 essential,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물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한대요. 누구나가 다 물이랑 친하려고 하는 거죠. 요 느낌 잡으셨나요? But, 하지만 하고선 반대되는 이야기 등장하는 거죠. 지금 얘는 흰색으로 칠까요? 하지만 if you take in too much water, 만약에 여러분이요 take in, 안으로 가져가다 요 느낌이니까 들이마시다. 무엇을?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지금 똑같이 넘어가는 거 느껴지세요?
네, 너무 많은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like one, 사람과 같이. 어떤 사람? Who is drowning.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에 선생님이 표시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drown이 여러분 익사하다, 익사시키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익사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너무 많은 물을 들이마시면 It could kill you. 그건 너를 죽일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너무 많은 거 안 좋아? 너무 많은 거 죽일 수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죽일 수 있어. 됐나요? 네. 아, 이 글은 지금 필자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로 지금 물을 예로 들고 있어요. 됐죠? 네. 너무 많은 거 안 좋아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알았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 하는지 알았어 한 다음에 선지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선지를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보고 선지를 보면 이제 지워도 되죠? 앞에 내용은요. 필기 다 하셨죠? All play and no work makes Jack a smart boy 이랬는데 이게요 지금 영어에 속담을 갖다 살짝 바꾼 거거든요. 원래는요. All work and no play 요거예요. 네. makes Jack a dull boy 요게 이제 미국 속담이에요. 영어 속담. 그래서 일만 하고 안 놀면 잭을 좀 따분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요거예요. 그러니까 좀 놀기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속담인데 이거 지금 살짝 바꾼 겁니다. 놀기만 하고 일을 안 하면 잭을요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이거예요. 이 글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좀 이상한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건 너를 다치지 않아 그러니까 다치게 하지 않으니까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two heads are worse than 이따가 선지 설명 다시 안 할 거예요. 두 개의 머리가 하나보다 더 원래는 요거예요. better. 원래 속담은요. 하나보다 더 좋아.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요 느낌으로 쓴 속담입니다. 근데 두 명이 있으면 안 좋아. 이 이야기 하고 있네. 너무 많으면 안 좋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리고 think twice before you act 요게요. 이제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 요건데 don't 나왔으니까 두 번 생각하지 마. 너무 많이 하지 마. 요 느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래로부터 배우세요. 과거로부터가 아니라 미래 과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일단 5번은 탈락시켜 보겠습니다. 됐죠? 사실 이 선지예요. 여러분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다라는 우리 사자성어 있거든요. 과유불급이란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영어 속담이 나왔으면은 많은 친구들이 오답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읽은 것까지 보고. 네. 이제 too much is as bad as too little. 너무 많은 건 너무 적은 것만큼 나빠라는 속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해가지고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라는 표현 있잖아요.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국을 망친다 뭐 이런 의미의 속담이요. 이런 거 나오면 많이 오답으로 갔었을 것 같아요. 네. 3번 4번 이야기하나?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지 하고 다음 문장을 읽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시험 봤을 때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다음 문장. 이렇게 너무 많은 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요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은 하고선요 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교육은요 이러한 규칙의 예외입니다. 이 규칙이 적용이 안 돼요 하면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 느껴주셔야 됩니다. 됐죠? 교육은 이러한 규칙의 예외입니다. You can never, 여러분은 절대로요 have too much education or knowledge. 너무 많은 교육이나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너무 많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아요 라고 여기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됐죠? 됐죠?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졌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럼 그 뒤로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하고 싶은 이야기 던졌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어떤 이야기 나와요? 교육은 너무 많은 지나칠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문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거나 모르는 문장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레 겁먹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 나오니까요. 혹시 모르는 부분 나와서도 넘기세요. 어차피 그 뒤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나올 테니까 자신감 갖고 푸시면요. 맞출 수 있다는 생각 꼭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제 하고 싶은 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The reality, 현실은요. 하고선요. is tha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never have, 절대로 못 가질 거예요. enough education, 충분한 교육을 in their lifetime, 그들의 삶의 기간이니까 뭐 평생 정도로 해석할까요? 삶의 시간이니까 그들의 평생 동안 충분한 교육을 절대 못 가질 거예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교육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어떻다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다란 이야기 하면서 이 글에서 필자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럼 아까 선지에서 정답이 몇 번인지 너무너무 확실해지죠? 네. I am yet 이랬습니다. 이 부분 조금 해석하기 힘들었죠. 여러분 be yet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면서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다 라고 외우지 마세요. 아셨죠? 왜 그 의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I am yet to find that one person, 그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has been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hurt, 다친 적이 있는 사람. in life, 삶에서. 뭐에 의해서? too much educa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서 삶에 살면서 다친 적이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보기에는 아직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에는 아직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수거 나오면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고 있는 원래 의미 생각하시면서 왜 그 의미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교육받아서 다친 사람은요. 레더에다가 빨간색으로 줄 좀 쳐주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 내내 굉장히 중요한 연결어가 될 겁니다. rather 하면 오히려란 뜻이거든요. 앞에 나온 진술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교육을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서 다쳐본 적이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친 사람 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본대요. Lots of casualties. 밑에 뜻 나와 있죠. 사상자, 피해자 이 뜻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상자들을 본대요. Every day, 매일,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resulting from 이랬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result가 결과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result from 하면 뒤에 원인 나오고요. 요거 하나만 아셔야 됩니다. result from 뒤에 원인 나오고요. result in 하면은 뒤에 결과 나와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뭐로부터 결과가 나오다니까 얘가 원인. 됐죠? in 쓰게 되면은 뭐뭐 속으로 결과가 나오다니까 뭐뭐의 결과가 나오다. 얘가 결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lack of education. 교육의 부족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희생자들을 봤대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다친 사람은 본 적 없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부족하게 받아서 안 받아서 다친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 레더가 어떻게 연결해주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사구는요. 여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명사구를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교육의 부족으로부터 생기는 많은 사상자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You must keep in mind 이랬습니다. keep in mind 명심하다 외우지 말고요. 마음속에 두다 이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속에 두다 딱 우리말이랑 똑같지요.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대상 that education 교육은요 is a long term 장기적인 term이요 기간 뭐 학기 용어
이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장기적인 investment, 투자예요.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의 장기적인 투자인데 어디로 투자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투자하는 거죠. 됐죠? 교육은 시간, 돈, 노력을 인간에게 하는 장기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됐죠? 선지, 지금 뭐 놀고 일하고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니죠? 1번 탈락. 그쵸? 그리고선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둘이 모이면 더 나쁘다. 이거 뒤집었으니까 더 나쁘다. 이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쵸? 그리고 2번 생각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도 아니고 얘는 아까 X표시 쳤죠?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많은 교육은 너를 갖다가 다치게 하지 않아. 많이 교육 받으면 받을수록, 교육하면 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니까 정답 몇 번이 확실해요? 2번이 확실한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글을 읽으면서 요만큼만 따라와 주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지우겠습니다. 25번부터 우리 이제 시험지 4페이지인가요? 시험지 4페이지 보시면은 4문제가 나와요. 도표, 내용 일치, 불일치, 그리고 실용문 2개. 여러분 이 문제 풀 때는요,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지 읽으면서 지문을 보셔야 돼요. 선지의 내용이랑 지문의 내용이랑 순서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 읽으면서 그 내용만 얼른 찾아주시면 됩니다. 도표도 거의 도표 순서대로 나와요. 아셨죠? 그러면서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틀린 부분에다가 X 표시하는 연습 지금부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기 나와 있는 4문제에서 시간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4문제는 4분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 요 느낌으로요. 여기서 시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시간 관리, 문제 푸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은 선지 보고 지문 읽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설도 조금 빠르게 갈게요. 이 4문제는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도표를 눈으로 살짝 보세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말하여지는 언어 이랬죠. 조금 부드럽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라고 해석할게요. 사용되는 언어 전 세계에서 2015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요 5개 언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 사용자들 그리고 원어민들 해가지고 2개로 나와 있습니다. 도표가 무슨 얘기인지 살짝 확인하고요. 만약에 도표가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은 선지 1번 앞에 나온 문장이 도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The above graph, 위의 표는 shows, 보여준대요. The numbers, 숫자를 보여주는데 뭐의 숫자를 보여줘요? 총 사용자와 원어민의 숫자를 보여줘요. 됐죠? 네. 5개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2015년 전 세계에서 5개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의 총 사용자와 그리고 원어민의 수를 보여준다. 됐죠? 선지 1번. 영어는요, 첫 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래요, 전 세계에서. 그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쵸? with 하면서 1500밀리언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15억입니다. 15억의 총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고요. 그리고 15억 명의 총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괜찮죠? 1번 오케이. 2번 중국어는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is second on the list. 목록에서 2등이래요. 2등 맞죠? 네. 뭘 가지고 11억 명의 총 사용자를 가지고 11억 명 여기 됐죠? 1등, 2등 됐나요? 네, 2번도 동그라미. 3번 in terms of 나온 김에 알아두세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in terms of 하면은요. 무엇 면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 면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인데요. 원어민의 수의 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밑에 거 막대 그래프 보시면 되죠. 하지만 중국은요.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막대 그래프 보면 이게 지금 색깔이 여기잖아요. 네. 지금 두 번째 막대 그래프에서는 중국이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다 맞아야 됩니다. followed by 힌디 이랬는데 이 표현 하나만 알아주세요. follow가요. follow가 뭐냐면은 뒤를 잇다 따라가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힌두어에 의해서 뒤가 이어집니다.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힌두어가 그 뒤를 잇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됐죠? 다시 follow가 따라가다 뒤를 잇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힌두어에 의해서 뒤가 이어집니다. 이거니까 힌두어가 뒤를 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부드러운 거죠. 그 다음이 힌두어인 걸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요. 네이티브 스피커스 면에서 봐야 되니까 그 다음이 지금 힌두어가 그 다음 2등 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3번도 오케이. 됐나요? 네. 4번.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영어의 원어민의 수니까 어디 보시면 돼요? 375 요거 보시면 됩니다. 영어의 원어민의 수는요, is smaller, 더 작대요. 뭐보다 더 작대요?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수보다 더 작습니다. 요거 하나만 표시해 주세요. that. 여러분요, 우리 대명사 있잖아요. 뭐 사물 가리킬 때 쓰는 이시나 데이라든지 아니면 인칭 대명사들은요, 앞에 나온 명사구를 통으로 싹 다 받아와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앞에 나온 명사구를 다시 한번 받는 거니까. 앞에 나온 명사구의 일부만을 받거든요. 이 that은요. 그래서 비교할 때요. 이 that이라는 대명사를 굉장히 자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명사구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이 that은 딱 어디까지만 받는 거냐면은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까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원어민의 수랑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수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비교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 that, 복수일 때는 those. 이유는요, 앞에 나온 명사구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됐죠? 네.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사용자보다 작습니다.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사용자는요, 330. 영어는 375니까 영어가 더 크네요. 그렇죠? 작은 게 아니라 더 크네요. 4번 여기 스몰러에다 엑스퍼 딱 치면 되죠. 정답 4번. 됐나요? 5번. 이제 불어, 요 5번이 맞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어가 가장 적게 사용되는 언어래요. 5개의 언어들 중에서. 불어 볼까요? In terms of, 무엇 면에서, 됐죠? 네, 뭐 면에서요? 원어민의 수 면에서 79로 지금 제일 적죠? 네, 그러니까 5번 맞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6번. 앨런 처치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선지부터 보자고 했죠. 선지 1번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그 내용 나올 때까지 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 시험 볼 때는요. 네.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고유명사 나오면은 너무 고맙죠. 지금 여기는 여기 나올 때까지 그냥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앨런 처치는요, was born in Iowa, 1904년에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After graduating from Cresco High School, 크레스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she studied, 그녀는요, nursing, 간호직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worked, 일했습니다. 병렬 관계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worked 뒤에 worked 두 번째 동사 나왔죠? 그러면은 요 studied가 첫 번째 동사가 되는 거죠. 접속사 뒤에 나온 단어의 형태 가지고선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다 어디에 걸려요? 그녀, 앨런 처치가 한 행동에 걸리는 거죠. 됐죠? 네. 앨런 처치는 간호직을 공부했고요. 일을 했대요. 간호사로서. 그러면서 선지 1번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간호사로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했습니다. 선지 1번 오케이.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요거 병렬 관계 파악하는 거 혹시 이제 선생님이랑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요. 분배 법칙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 플러스가 접속사 and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studied nursing and worked as a nur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 어디에 걸려요? she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요소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됐죠?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선생님 좀 보면서 갈게요. 그래도 괜찮죠? 간호사가 비행 중에 승객을 돌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내용 나올 때까지 쭉쭉쭉 가시면 됩니다. She suggested, 제안했습니다. 선지 2번 이야기 나오나 보다. To Boeing Air Transport, 보잉 에어 트랜스포트에게 제안한 거죠. 제안한 내용, 대절을 제안한 거죠. Nurses, 간호사들이 should take care of, 돌보다 passengers, 승객들을 during flights, 비행 동안에 승객들을 돌봐야 한다고 제안한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were frightened of flying, 비행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때문에. 됐나요? 선지 2번 이야기 그대로 나왔죠. 네, 2번 동그라미.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들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요겁니다. 여러분, 이 fright이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는 자주 못 볼 텐데, fright이요, 공포, 두려움 이 뜻이에요. 명사나 형용사 앞이나 뒤에 이렇게 en이 붙잖아요. 그럼 그 음이 그대로 동사가 됩니다. 적어 드릴게요. 명사나 형용사 앞이나 뒤에 이렇게 en이 붙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음이 그대로 동사가 돼요. fright, 공포, 두려움. frighten, 공포에 떨게 하다, 두렵게 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요, large, 큰, 그쵸? 형용사. 앞에 en 붙으면은 크게 하다. short, 짧은 형용사. 뒤에 en 붙여가지고 shorten, 짧게 하다. 명사 한번 볼까요? courage,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courage, 용기란 뜻이잖아요. 앞에 en 붙어서 encourage에서 용기를 북돋다 해서 장려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뒤에 붙는 거, 뒤에 붙는 게 왜 생각이 안 나죠? strength, 이게 힘이라는 명사잖아요. strength, 그쵸? en 붙여서 strengthen 하면은요, 강하게 하다. 여러분은 많이 보는 able 앞에 en 붙은 거. able, 할 수 있는, en 붙어서 할 수 있게 하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요, 아마 어휘가 순식간에 수십 개가 늘어날 겁니다. 요거 하나만 나온 김에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요, frightened 요렇게 나왔죠. 요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fright, 공포, 두려움, frighten, 공포에 떨게 하다, 두렵게 하다 요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frightened 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함을 당하는 거니까 ed 형태 분사를 쓴 겁니다. 공포에 떨다, 두렵다 이러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요, 분사 형태의 형용사를 만드는 동사는요, 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게 하다. surprise, 놀라게 하다예요. 그래서 놀라운 소식하면 소식이 놀라게 하는 거니까 surprising news, 소식이 놀라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놀라면은 놀라게 함을 당한 거니까 we were surprised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냥 나온 김에 짧게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지금 선생님이 던져준 얘기가 왜 이렇게 중간에 시간을 내서 이야기했지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네. en 붙으면은 동사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요 느낌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 형태의 형용사를 이끄는 동사,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비행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행 중에 승객들을 돌봐야 한다고 간호사들이. 선지 3번, 미국 최초의 여성 비행기 승무원이 되었다. 1930년에요. 그녀는요, became 되었대요. The first 최초의 female 여성 flight 비행기 attendant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In the US, 미국에서. 선지 3번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됐죠? 선지 4번, 자동차 사고로 다쳤지만 비행기 승무원 생활을 계속했다. 그 얘기 나올 때까지 쭉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worked, 일을 한 거죠. 보잉 80A에서 일을 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에서부터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일을 한 거예요. 됐죠?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car accident 나왔네요. 자동차 사고 injury, 부상이요. 됐죠? First, 동사를 쓰 force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쓰면 뭐 강요하다, 뭐뭐 하게 만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녀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었어요? And a career, 그녀의 career 하면은 직업, 경력 이 뜻이거든요. 직업을 끝내게 했대요. After only 18 months, 오로지 18개월 뒤에, 1년 반 뒤에 직업을 끝내게 했대요. 그러니까 승무원 생활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잖아요. 끝내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쵸? 선지 4번에요. 계속했다에다가 X표 딱 쳐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럼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맞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고향인 크레스코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공항에 있다. church는요, 한 다음에요. started nursing, 간호사 일을 again, 다시 시작했죠. 어디에서? 밀워키 카운티 하스피탈 병원에서요. 뭐 하고 나서? after she graduated, 졸업하고 나서. The University of Minnesota니까요.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근데 그 대학을 어떻게 졸업했어요? With a degree, 학위란 뜻입니다. 학위를 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학위를 받고. 간호교육학 학위를 받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졸업하고 나서 밀워키 카운티 병원에서 다시 한번 간호사 일을 시작을 했대요. 아직 그 공항 이야기 안 나왔으니까. During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 동안에요. 그녀는요, served, 복무했어요. as a captain, 대위로요. in the army, 육군 간호 부대 정도로 해석할까요? 육군 간호 부대에서 대위로 복무했고요. 병렬 and received, 이거 익숙해지면 너무너무 쉬워요. received, 동사 나왔잖아요. 두 번째 동사. served, 첫 번째 동사. 다 누가 한 행동이에요? church가 한 행동이죠. 받았대요. air matter, 비행 훈장을 받았습니다 정도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 앨런 철치 필드 에어포트 등장했죠. In her hometown, 그녀의 고향이에요. 그녀의 고향인 크레스코에 있는 앨런 철치 필드 에어포트 공항은요, was named, name이 이름 붙이다, 동사를 쓰이면 이름 붙이다. 그래서 이름 붙여졌대요. After her, 그녀의 뒤를 따라서, 요 느낌이어서 그녀를 따라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공항이 있습니다. 됐나요? 선지 5번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7번 보겠습니다. 실용문. 이거는 우리 했으니까, 그쵸? 네. 승무원 생활을 계속 못했죠? 4번. 27번.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사이언스 셀피 컴피티션이니까 과학 셀피 아시죠? 셀피. 우리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셀카 사진. 네. 셀카 사진 대회래요. 그런 다음에 선지 1번. 학교 밖에서 과학을 즐기는 셀카 사진을 출품한다. 그 얘기 나올 때까지 쭉쭉쭉 하시면 돼요. 속도 내 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넘어가면은 해설 강의니까 이제 내용도 살짝은 보면서 가겠습니다. For a chance to win science goodies. 과학 구디 하면은 여러분 그냥 좋은 거, 탐나는 거,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과학의 좋은 과학 용품들을 얻을 기회를 위해서 just submit, 제출하세요. 학교 밖에서 과학을 즐기는 셀카 사진. 네. 제출하세요. 뭐를요? A selfie of yourself, 여러분 자신의 셀카 사진. Enjoying science, 과학을 즐기는 outside school, 학교 바깥에서. 학교 바깥에서 과학을 즐기는 여러분 자신의 셀카 사진을 제출하세요. 출품하세요. 요거잖아요. 선지 1번 동그라미. 됐나요? 네. 2번 셀카 사진에 관한 하나의 짧은 문장을 써야 한다. 마감일은요.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고요. 네. 디테일즈, 세부사항들입니다. 여러분의 셀카 사진은요. should include, 포함해야 된대요. A visit to any science museum, 어떠한 과학 박물관으로의 방문이나 요것도 병렬관계. A science activity at home 이래가지고요. 두 번째 명사구 나왔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명사구랑 병렬로
접속사 OR을 이용해서 병렬로 연결되면서 다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됐죠? 어떠한 과학박물관으로의 방문 또는요 집에서의 과학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됐죠? 네. Be as creative as you like. as 뒤에 거를 뭐뭐만큼, 앞에 거를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큼 창의적이 되세요. 즉, 여러분 마음껏 창의적이 되세요. 그리고 나왔네요. Write one short sentence. 짧은 문장을요. About the selfie. 그 셀카 사진에 대한 짧은 문장 하나에 짧은 문장을 쓰세요. 이랬죠. 선지 2번 동그라미. 선지 3번 보겠습니다. 1인당 사진 여러 장을 출품할 수 있다. 바로 나오네요. Only one entry 이랬어요. entry 하면 엔터의 명사 형태거든요. 엔터 들어가다니까 entry 하면은 뭐 입장, 뭐 참여, 출품 이런 의미로 쓴 거죠. 출품작 이런 의미로요. 그래서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하나의 출품작만요 하고 느낌표 찍고 있네요. 한 사람당 하나예요. 1인당 사진 여러 장에 여러에다가 X표. 정답 3번. 됐죠? 네. 4번, 5번 맞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셀카 사진을 이름 및 소속 학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이메일 your 셀카 사진 with your name, 이름과 and class, 소속 학급과 함께 여러분의 셀카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세요. 됐죠? 그러고 이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선지 4번 동그라미. 마지막 5번. 수상자는 2020년 3월 27일에 발표될 것이다. Winners, 수상자들은요 will be announced, 발표되어질 거예요. 언제? 2020년 3월 27일에. 됐나요? 똑같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그 대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이 사이트로 방문하세요 라면서 끝나고 있네요. 정답 몇 번? 3번.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 장이 아니라 한 장만 출품해야죠. 28번. 토이 앤 기프트 웨어 세일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는 거 이것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XO 표시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장난감과 선물 창고 세일이에요. 윌슨 광장에서. 그런 다음에 선지 1번 4월 10, 이 며칠이라고 적혀 있죠? 4월 16일부터 시작된다.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16일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일 X 3일. 됐죠? 네. 2번. 10대를 위한 장난감은 판매하지 않는다. We carry items. 우리는요, 물품들을요, carry 하면은 운반하다, 나르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가게에서 뭐 상품을 취급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요. 우리는 물품들을 취급하는데 그 물품들이 어떤 물품이냐면 that are in stock, 재고 속에 있는, 재고로 있는. 어디에서? 더 큰 retailers. 리테일러 하면 소매상이거든요. 더 큰 소매상에서 재고로 있는 물품들을 취급을 한대요. For a cheaper price, 더 싼 가격에. 됐죠? You can expect, 기대할 수 있어요. To find toys, 장난감을 발견하기를. For children,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From birth to teens니까 태어나서부터 10대까지잖아요. 10대를 위한 장난감은 판매하지 않는다에다가 X표, 판매하는데요. 됐죠? 선지 3번, 20개의 장난감 회사가 참여한다 이랬습니다. 10 toy companies, 10개의 장난감 회사가 will participate in, 어디에 참여하다. 그 세일에, 그 판매에 참여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20에다가 X표, 10개잖아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문 닫는다고 나왔네요. 그쵸? 4번 동그라미. 정답 4번. 됐나요? 네. 마지막 5번. 반품은 구입 후 2주간 가능하다. Returns. 돌려주는 거니까 반품. 반품은요, must be made. 만들어져야만 한대요. 해야 하는 거예요. Within 1 week of purchase. 구매
구매의 일주일 이내에 만들어줘야 합니다. 행해줘야 합니다. 일주일이네요. 2주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2주간에다가 X표. 정답 4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일로 방문하세요 라고 끝나고 있네요. 정답 4번. X표 다들 치고 왔죠? 네. 이제 더 안 봐도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28번 문제까지 푼 다음에요. 29번 문제가 어법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풀어봐서 아시겠죠? 그쵸? 이제 29번에서요. 어법을 물어봐요. 어법 문제는요, 여러분요. 각각의 선지가 어떤 어법을 물어보고 있는지까지 파악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우리 처음이니까 거기까지 파악하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문법이 뭐냐면요.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동사가 있다.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동사가 있다. 요것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저 문장에서 여러 개 주어 동사 있는 거 본 적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치가 접속사, 관계사 이런 장치들 없이 주어 동사 2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먼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지문 내용 가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먹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이 먹는 무엇을 먹는지가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이 여러분을 결정해요. 그 구절은요, is often, 종종 used, 사용되어진대요. to show 이랬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선지 1번은요, 여러분 뭐 물어보는 거냐면요. 사실 어법만 보고 봤을 때는요, 이 자리에다가 showing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요. 이 의미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나온 거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선지 1번은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들요, 앞으로요, 지문 읽다가 used to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처럼요. used to가 등장하면은 여러분들요. used to 앞에 비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됐죠? 비동사가 없으면은요. 이 used to의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동사 원형은 선생님이 그 verb root 해가지고 VR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는 참 특이하게도요. 지금은 안 하는 것까지 보여줘요. 네, 지금은 안 하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하나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be used to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be used to의 이 to가요. 전치사로 쓰였는지 투부정사로 쓰였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전치사로 쓰이잖아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동사 못 나와요. 아셨죠? 전치사 뒤에는요. 명사구가 나오죠. 그리고 동사 쓰고 싶으면은요. 동사 뭐 너무너무라는 말 했다가 잠깐 멈칫했는데 동사를 쓰고 싶으면은요. 동사 뒤에 ing 붙여가지고 동명사 형태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to가 전치사로 쓰이면은요. 뭐뭐 하는 것 명사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해석합니다. 무엇에 익숙하다.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선지 1번에 나온 것처럼요. 이 to가 투부정사의 to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럼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 나오잖아요. 동사 원형 나오잖아요. 이러면은요. 말 그대로 use의 수동태예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요. 이 used가요. 사전에 찾으면 used가 형용사로 익숙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엇에 익숙하다 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도 사실은 이게 S 발음이 되거든요. 스 발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할 땐 Z 발음이 돼요. Z. used to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요거 하나만 정리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뭐뭐 하곤 했다.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됐죠? 그리고 투부정사 나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1번 볼게요. 그러면은 그 구절은요, used to show 이랬잖아요.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다.
사용됩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The relationship, 관계인데 between A and B 보이죠? A와 B 사이의 관계. The foods you eat, 여러분이 먹는 식품과 여러분의 신체적인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종종 사용됩니다. 괜찮죠? 1번 괜찮죠? 네, 오케이. But, 하지만 Do you really know? 너 정말로 아니? What you are eating? 무엇을 여러분이 먹고 있는지 정말로 아세요? 언제? When you buy, 여러분이 살 때. process 하면은요, 얘가 process 명사로 과정, 절차 이 뜻이거든요. 동사로는 가공하다,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ed 붙었으니까 동사 뒤에 ed 붙은 거잖아요. 가공된 해서 가공식품. canned foods, can 통조림, 그러니까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식품. 그리고 packaged, 포장된 goods, 상품. 영어는 했던 말 또 하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요, 이 foods가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goods로 바꿔준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가공식품, 통조림 식품, 그리고 포장된 식품을 살 때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말로 아세요? 뭐 먹고 있는지? 먹는 게 여러분을 만든다고 하는데? 됐죠? 네.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이번에는 products로 바꾼 거예요. 상품, 제품 요 의미로요. products, 제품이라는 의미로 바꾼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은 느낌으로 쓴 거예요. 아셨죠? 네. 다 식품이라고 그냥 해석할게요. 제조된 식품의 많은 것들인데요. made to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만들어진 제조된 식품의 많은 것들이 contain 포함한데요. so many chemicals 아주 많은 화학 물질들과 artificial 인공적인 ingredient 하면은 성분 재료 인공적인 재료를 포함한대요. which 2번 which 관계사 그쵸? 여러분 관계대명사 해가지고 관계대명사가 뭔지 아시죠? 수식하는 명사구를 받아 절과 절을 연결하는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예요. 수식하는 명사구를 받아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지금 이 위치가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잖아요. 이거는 표시하지 마세요 아직.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되면 2번이 맞아요. 아셨죠? 이렇게 되면은요. 아주 많은 화학물질들과 인공재료들인데 그 인공재료들 요 느낌으로 쓰게 되면은 위치가 맞아요. 여러분요. 아셨죠? 그럼 이제 이 위치가 수식하는 명사구를 받아가지고 절과 절을 연결하면서 절 주어 동사 들어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절과 절을 연결하면서 이 위치가 관계절에서 대명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니까 어디 자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관계절의 구조를 보셔야죠. 관계절의 구조를 봤더니 it 주어 나왔고요. is 동사 나왔고요. difficult 어렵습니다 하고선요. 주격 보어 나왔고 완전한 절이에요. 이 위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디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위치로 유도된 관계절이 앞에 나온 명사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요. 여기가 완전한 절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뒤에 나온 절의 구조 좀 볼까요? it 주어 자리에 형식적으로 써준 it입니다. 가주어라고도 하죠. 형식상의 주어. 그러면은 실제로 내용상의 주어 진주어라고도 하죠. 내용상의 주어가 이렇게 뒤에 빠져 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To know exactly, 정확하게 what is inside them, 그것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가끔은 어렵습니다 라고 완전한 절이 나오고 있잖아요. 관계사 위치 쓰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that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동그라미 한번 치고 갈까요? so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이렇게 so랑 that이 떨어져 있으면 아주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거예요.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now 이제는요, there are food labels, 식품 라벨이 있대요.
food labels, 식품 라벨은요. 그러니까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적혀 있는 표 알죠? 네. 그게 이제 다행스럽게 있대요. 식품 라벨은요. are a good way, 좋은 방법이래요. 동사 나왔죠?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find 뜬금없이 동사 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 동사 한 개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앞에다가 지금요, find가 동사로 나오면 안 되니까 to를 붙여가지고 다른 품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부정사라고 하죠. To find the information, 정보인데요. About the foods you eat. 여러분이 먹는 그 식품, 여러분이 먹는 그 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good way를 투부정사구가 수식해주고 있는데요. 3번 오케이. 됐죠? 동사 앞에, 동사 원형 앞에 to 붙여가지고 다른 품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부정사구가요. Labels on food, 음식에 있는 라벨들은요. 입니다 했습니다. The table of contents, 밑에 뜻 나와 있죠. contents, 내용물, 테이블 표, 내용물 표 해가지고요. 책 이야기할 때 목차란 뜻이거든요. found in books, 책에서 발견되는, 즉 책에서 볼 수 있는 목차입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식품 라벨이랑 책 목차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like라는 전치사를 쓴 게 맞냐 틀리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like가 지금처럼 전치사로 쓰여가지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구 나오고 있는 거죠. 무엇과 같은 책에서의 목차와 같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선생님,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지 않나요? 이 전치사구 문장에서 없으면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전치사구라고 해가지고 문장에서 항상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전치사구, 부사구 같은 아이들이 이제 뭐 문장에서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무조건 안 돼 이렇게 가지 마세요. 영어는 언어니까요. 네. 100% 적용 가능한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치사구. 대표적인 거, 너 어디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하면 뭐라 그래요? I'm Korea 이러면 난 한국이야. 이게 돼버리잖아요. I'm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됐죠? 네. 책에서 볼 수 있는 표와 같습니다. 전치사 쓴 거 맞냐 틀리냐 이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네. The main purpose of food labels 이랬습니다.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The main purpose, 주된 목표예요. 무엇의? of food labels, 식품 라벨의 주된 목표는 지금 선생님이 주어 역할하는 명사구에다가 노란색으로 대가로 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주어랑요 동사의 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영어는요 주어가 하나냐 둘 이상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요 주어가 하나일 때는 동사 is를 써줘야 되고 둘 이상일 때는 are 쓰잖아요. 요거 구별하는 문제예요. 이걸 주어 동사 수일치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주어 역할하고 있는 명사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걸 이제 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해석되는 애가 핵이에요. 식품 라벨의 주된 목적은 핵이 뭐예요? 목적이 핵이잖아요. 단수 복수 단수 그러니까 is 수일치 시킨 거 맞는 거죠. 5번도 오케이. 뭐예요? to inform 알려주다. information이 정보인 거 다들 알고 있죠? information이 inform에서 나온 거예요. inform 정보를 알려주다란 뜻입니다. 여러분에게요. What is inside the food?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어떤 음식? You are purchasing. 여러분이 구매하고 있는.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매하고 있는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식품 라벨의 주된 목표다.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휘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낱말에다가 동그라미. 얘는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가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안 쓰여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요. 선생님 저는 어휘가 부족한데요. 여러분 이 어휘 자체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막
피곤하다, 슬프다 뭐 이런 식의 단어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정반대로 쓰여져 있는 단어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신감 갖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 맥락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자, 다시 첫 문장 읽으면서 소재 파악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We often ignore. 우리는 종종 무시한대요. Small changes. 작은 변화들을. 이게 소재예요. 작은 변화들. 우리가 뭐 한다? 무시한다. 그냥 마이너스라고 적어도 괜찮죠, 여러분이? Because. 왜냐하면은 they don't seem. 그 작은 변화들이 they가 가리키는 거 small changes. 그 작은 변화들이요. don't seem. 보이지 않기 때문에 to matter가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예요. 중요하다. very much in the moment. 그 순간에 매우 많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걸 무시한대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됐죠?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 X 표시 그냥 칠까요? 무시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됐죠? 네. If you save a little money now. 여러분이요. 지금 약간의 돈을 저축한다면 여러분은요. 여전히 백만장자는 아닙니다. 조금 어색하죠. 그쵸? if가 뭐뭐 하면이라는 해석이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요. 지금처럼 if가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선생님 양보가 뭐예요? 많이 들을 건데요. 우리 선생님이 가니까 길 양보의 그 느낌의 양보예요. 비가 와요.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비가 오면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원인과 결과. 그런데 비가 오는데 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결과에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양보를 하는 거냐면은 나가는 거에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인과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가 오면 안 나가요. 원인과 결과. 비가 오는데도 나가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나가는 것 같아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양보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이요. 이게 if가 이렇게 양보의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약간의 돈을 저축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백만장자는 아니에요. 조금 바꾼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If you study Spanish for an hour tonight. 오늘 밤 1시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you still haven't learned. 여러분은요. 그 언어를요. 익힌 건 아니에요. 조금 한다고 해서. 됐죠? We make a few changes. 같은 얘기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요, 여러분요. 몇몇 변화들을요, 만들어요. 됐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얘들도 다 갖게 넘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뭐예요? 돈 약간 모으는 거, 1시간 동안, 오늘 밤 1시간 동안 스페인어 공부하는 거, 얘네들 다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 흐름을 따라오시면 다 풀린다고요. 여러분은, 우리는요, 작은 변화들을 만들지만요, 그 결과들은요, never, 절대로요, seem, 보이지 않는데요. to come quickly, 빨리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빨리 오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맥락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변화들 만드는데 빨리 오지 never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맥락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죠. And so 그래서요 we slide back 우리는요 다시요 슬라이드 미끄러져 간대요 into 어디 속으로 우리의 예전에 루틴 하면은 일상적인 일 요 뜻이거든요. 우리의 예전 일상으로요. 다시 미끄러져 간대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인트 하면 어디에 빠져들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요. 됐죠?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간대요. 빨간색으로 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form, 형태잖아요. trans 붙으면은 change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transform 하면은요, 형태를 바꾸다 해서 변형시키다. 여기에 formation에서 명사로 변형. 조금 부드럽게 변화의 느린 속도는 지금 앞에서 느리게 일어났던 거 보이시죠? also 이랬습니다. 또한 하면 앞에서 하는 얘기를 덧붙여가지고선 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또한 쉽게 만든대요. 뭐 하는 것을? to break a bad habit.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것을 쉽게 만든대요. 지금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거 습관을 깨는 거예요? 안 깨는 거예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습관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느린 속도가 나쁜 습관을 깨는 걸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을 바꿔야 되게? 그쵸? 맥락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글의 흐름 따라오시면 돼요. 정반대로 쓰여요. 됐죠? 요거 그냥 나온 김에 네, 여러분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은요. 아까 전에 형식상에 주어 했던 거랑 똑같이요. 지금 목적어 자리에 형식적으로 써준 거예요. 내용상의 목적어는요. 여기 뒤에 나온 겁니다. 해석하실 때 이 자리에다 요거 집어넣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쁜 습관을 깨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왜? 변화가 느리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 사람들이 안 깨. 그 이야기잖아요. 됐죠? If we don't eat unhealthy meal,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today, 오늘 한다고 해서 양보의 느낌. The scale 하면은요, scale 하면은 뭐 규모, 눈금, 저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저울의 눈금이 많이 이동하지는 않아요. 오늘 좀 건강하지 않게 식사했다고 해서. A single decision, 하나의 결정은요, is easy to ignore, 무시하기 쉬워요. 작은 변화들. 계속 같은 느낌으로 오는 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But 하면서 여기서 전환 일어나는 거 확인. 하지만 when we repeat. 하지만 우리가요, 작은 실수들을 반복하면 day after day, 매일매일 by following, 따라감으로써 poor decisions, 좋지 않은 결정들을 따라감으로써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정을 따라감으로써 작은 실수들을 반복하면은요, our small choices, 우리의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요, add up, 더해진대요. 어디로요? bad results, 나쁜 결과들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add up to 하면은 뭐뭐 되다, 결국 뭐뭐 되다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됩니다. 결국에는요. Many missteps 이랬죠. 요거 같은 느낌 가주시면 돼요. misstep 잘못된 걸음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errors랑 같은 느낌으로 쓴 거예요. 아셨죠? 많은 잘못된 걸음들, 실수들은요, 결국에는요, 문제로 이끌립니다. 됐나요? 네,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면서 근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네. 3부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 빈칸 추론 문제가 31번부터 등장을 합니다. 네 문제가 등장을 할 텐데요. 빈칸 추론 문제는요.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설명할게요. 빈칸 추론 문제는요. 빈칸의 위치를 좀 확인해 주세요.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있냐 그렇지 않냐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있으면 거의 항상 그 문장이 주제문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있으면은요, 주제랑 역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앞문장과 뒷문장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 짧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빈칸의 위치 확인만 이번 3월 달에는 기억해 주세요. 빈칸의 위치 확인. 됐죠? 빈칸 어디 있어요? 첫 문장에 있네요. Remember that, 기억하세요 이랬습니다. 첫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여러분요. 기억하세요. 빈칸이요, is always of the essence 이랬어요. 여기다가 표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요, 요거 팁으로 하나만 알아주세요. 지금처럼요, 비동사 뒤에 이렇게 of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have의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가지다. 아셨죠? 네, 팁으로 하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The essence, 본질, 정수 이 뜻이잖아요. 빈칸이요, 항상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즉, 빈칸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뭐가 중요한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쵸? 이 빈칸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요. If an apology, 만약에 어떤 사과가요, is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thank, 감사하세요, the individual, 그 개인에게.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가 안 맞죠. 그럼 요것도 이제 양보의 느낌으로 해석할게요. 어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 감사하세요 하고서요, 여러분 이 for가요, 뭐뭇을 위해라는 의미로 전치사 for가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자주 등장합니다.
I'm sorry for being late. 늦어서 미안합니다. 여기서도 뭐뭐 한 것 때문에 감사하다. 요 느낌으로 쓰이는 경우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Hearing you out. Hear someone out 하면은요, 누구누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다.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 하세요. 그리고 leave. 떠나다 남기다. 여기서는 남기다라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남겨두세요. 병렬관계 파악하셔야죠. 동사 원형이네요. 그쵸? 그럼 뭐랑 병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나온 동사 원형이랑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아셨죠?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living을 쓰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은요, hearing and living이니까 끝까지 들어주고 남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요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병렬관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해 하고 남겨두세요. The door, 그 문을요, open, 열려진 채로. 뭐를 위해서? If and when, 이거는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와 때에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와 때에 그가요, wishes to reconcile 밑에 뜻 나와 있죠. 화해하기를 원하는 경우와 때를 위해서 문을 열어둔 채로 두세요. Be conscious, 의식적이 되세요. of the fact, 그 사실을, 즉 그 사실을 의식하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실? 대절이라는 사실. 이거 이제 우리가 뭐뭐라는이라고 해석돼서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고 하거든요. 뭐뭐라는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사실이랑 요 대절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ust because someone, 누군가가 accept your apology, 여러분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딱 이 느낌이에요. 우리말로. 단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does not mean,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She has fully forgiven you. 그녀가 여기서 someone을 갖다가 이제 she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하세요. 알아두고 있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뭔가 지금 어떤 내용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해가지고선 사과하는 내용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잘못해가지고 사과하는 내용. 됐죠? 근데 도대체 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지? 그쵸? It can take time.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Maybe a long time.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뭐 하기 전에 the injured, 부상당한, 조금 부드럽게 상처 입은 파티. 파티하면은 우리 생일 파티할 때 파티란 뜻도 있고 정당이란 뜻도 있고요. 뭔가 이제 합의나 분쟁을 할 때 이제 한쪽 편에 있는 당사자, 네, 당사자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당사자 정도로. 상처받은 당사자가 can completely, 완전히 let go,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떨치다. 가게 하는 거니까 떨치다. 완전히 가게 하고요. fully trust, 완전히 신뢰하는데 you, 여러분을 again, 다시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There is little. 이거 little 앞에 없어요, 여러분요. 약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little 앞에 없으면 부정의 의미예요. 거의 없습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You can do.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speed this process. 아까 설명 잠깐 했는데 이 과정 됐죠? 이 과정의 speed up. 이 과정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어요. 너가 할 수 있는 일 없어 이거예요. If the person, 만약에 그 사람이요, is truly important to you,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it is worthwhile. worthwhile 하면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뭐 할 가치가 있대요? To give him or her, 그나 그녀에게 the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을 줄 가치가 있대요. 어떤 시간과 공간? needed to heal.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조금 부드럽게 요구되는 시간과 공간을 줄 가치가 있대요. 시간을 줘. Do not expect.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요. To go right back. 바로요. Go right back. 되돌아올 거라고.
어디로 이때 to는 전치사로 쓰인 to입니다. 그러니까 acting ing 붙인 거죠. 행동하는 것으로. normally 보통으로니까 뭐 평소대로. 즉시 평소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바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다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1번 curiosity, 호기심. 2번 independence, 독립. patience, 인내. creativity, 창의성. honesty, 정직. 뭐가 핵심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기다려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인내. 정답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요, 선생님이랑 같이 3부 수업을 끝냈고요. 이제 다음 4부 수업에서는요, 윤현주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5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4부 수업 열심히 듣고 오십시오. 고맙습니다.